반지의 두 번째 캐릭터 아라곤을 만들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치TV입니다. 이 아라곤을 만들면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오늘은 그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서 영화를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아라곤을 바라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아라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라곤은 원래 왕족입니다. 그것도 1차 전쟁 때 사우론을 물리친 이실두르의 적통 후손입니다. 나중에 사우론을 무찌르고 통일된 중간계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주인공이죠. 주인공에게는 항상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죠. 영화에서 아라곤에게 그런 시기가 몇 번 있습니다. 프로도를 만나기 전의 삶도 그렇고, 헬름 협곡의 전투, 미나스트리스에서의 전투, 그리고 그 미나스트리스의 전투를 위해서 유령을 모으는 그 시기도 있었고, 유령 기사들이죠. 유령 군사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우론의 성령 앞에서의 전투가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시기는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데 비해서 프로도를 만나기 전의 시기는 그렇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프로도를 만나기 전 아라곤이 영화에서 처음 등장할 때 그는 왕자나 왕이 아닌 순찰자로서 나오거든요. 왕족이 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심리학을 몰랐다면 그저 다른 영화들처럼 주인공의 성장 과정 중에 한 기간이고 가장 힘들고 고통받고 그 결과로 가장 강해지는 그런 기간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을 바탕으로 아라곤을 바라보니까 순찰자라는 직업을 택한 이유가 뭘까?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인 이실두르 때문이에요. 이실두르는 절대 반지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파괴하지 않고 함께 싸운 동료들을 배신하면서 이 반지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력들의 표적이 되고요.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하면서 이 반지를 강에 빠뜨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대가 계속되게 만들어버렸죠. 이 중간계가 사우론이나 반지에 대한 어떤 경계가 풀어질 때쯤 골룸이 이 반지를 다시 얻게 되고 이 반지가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라곤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아라곤으로 하여금 왕자로서의 삶이 아닌 순찰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살피지 않는 아버지의 실수를 속죄하는 삶을 선택했다고 할까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다른 아들은 절대 입에 대지도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아들과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아들, 아라곤은 후자를 선택한 케이스죠. 아마도 아라곤은 아버지의 선택을 부끄러워했을 거고 아버지의 실수를 자신이 세상에 갚아가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이것도 아라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심적인 상처가 된 것이고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왕족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을 겁니다. 이실두르의 이 행동이 아라곤이 몇 살 때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시기에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그 시기에 고착되었고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아버지의 행동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아라곤으로 하여금 순찰자의 삶을 그리고 반지 원정대 일원으로 자원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이유는 아라곤의 MBTI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라곤의 MBTI는 ISTJ이고요. 특징은 이 ISTJ의 특징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철저하고 전통적이고 규율적인 그런 수호자형입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이 ISTJ 유형의 아라곤이 놓칠 리가 없잖아요. 순찰자로서의 의무, 아버지의 실수로 혼란해진 세상에 대한 책임,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등 ISTJ 유형의 아라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내용들이 가득하니까요. 일단 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게 프로도를 돕는 역할을 흔들리지 않고 쭉 해나갑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연인인 아르웬 때문인데요. 아라곤이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걷기로 생각을 했다면, 결심을 했다면 아라곤은 분명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일단 뭐 아버지는 어, 원망의 대상 혹은 부끄러운 대상 이렇게 생각했을 거니까요. 어쨌든 아르웨는 엘프의 공주고 능력도 있고 아름다우면서 죽지도 않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예쁘고 아름답고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예쁘고요, 아름답고요, 뭐 요리도 잘하시고요, 착하고요, 언제나 내 편이고요,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고요. 아르웬이 아라곤에게 그런 어머니를 닮은 대상으로 여겨졌다고 가정한다면 그런 어머니가 사우론의 부활로 위험에 처해지고 자신을 떠나서 안전한 땅으로 대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애인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어머니를 지키고 옆에 두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모두 감수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아라곤을 바라보니 어떠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혹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특정 시기에 고착되어서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내담자가 많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담자를 만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고요. 특히 아라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책임감이라던가 죄책감 등으로 자신의 삶을 굉장히 혹독하게 이끌어가잖아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는 이혼 유기 가정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 자기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쁜 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보면 아주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아라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매우 힘든 삶으로 계속 자신을 던지고 몰아가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물로 보이더라고요. 이 영화가 권선징악 같은 전통적인 내용이라서 결국 선이 이기고 아라곤은 왕이 되고 아르웬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을 맺지만, 영화에서 나타난 아라곤의 성격으로 보아 분명 왕이 되고 나서도 성군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엄청 혹사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될 수도 있죠. 그래도 힘든 삶이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때요? 새로운 관점에서 인물을 바라보니까 재밌지 않나요? 그저 재미로 보는 영화도 좋습니다. 그렇게 힐링도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아주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뭔가 영화를 보고 나서 남는 것이 많은 그런 영화가 있다면 이렇게 특정 인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재미가 될 수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는 만큼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힘들고 고통이 수반되지만 익히고 나면 자신의 또 다른 힘이자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넓은 영역에서 생각하고 뭐 사물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직도 프로도, 샘, 골룸, 레골라스, 김리를 더 만들어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내용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 영상으로 여러분이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인생 디오라마에도 관심을 갖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